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선택해야 되는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라 그러면 크게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다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스탠드나 이제 벽에 거는 에어컨,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은 좀 많이 비싼 거고, 또 장점은 외관도 미려하고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좋으니까 요즘 많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많이 이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신축 건물을 할 때는 다른 공정 이전에 배관을 먼저 매립을 해서 나중에 공사 마감될 때 기계나 이제 실외기를 설치하는 그런 공정으로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도 똑같은 공정이니까 제외를 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벽걸이나 스탠드 공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벽걸이, 스탠드 이런 에어컨을 달 때 예전부터 많이 다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집이 있는데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무조건 배관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배관들을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립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을 노출했을 때 하고, 그리고 마감재 안에 매입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관을 노출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방법인 것처럼 기존에 있는 집이나 신축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다 끝난 상태,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난 상태에서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 내부에서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집 외부 마감에서도 마감재 밖으로 이제 노출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다른 공정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다른 공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단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관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관상 좋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외기나 이렇게 놓이는 위치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놔두려고 해도 거기까지 배관이 노출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관을 매립하는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건물에서는 좀 해당 사항이 없고, 저희가 신축을 할 때 에어컨이 놓이는 자리와 실외기가 놓이는 자리를 다 확인을 해서 이 배관을 마감재를 붙이기 전에 마감재 안에 다 매립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이제 장단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 이 배관들이 마감재 안에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깨끗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이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이 노출되는 것보다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저희가 노출되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하루 만에 배관도 설치를 하고 다 기계도 설치해서 이제 테스트까지 하루 만에 다 완벽하게 끝나지만, 저희가 매립 배관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짓는 중간에 배관 공사를 하루 따로 오게 됩니다. 하루만 작업하면 될 걸 이틀 이렇게 걸리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나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문제는 그 이후에 건축 공사를 하면서 내외장재 공사, 마감재를 하면서 그 배관을 손상을 입힐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본체나 실외기를 설치하러 왔을 때 이 배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떨 때는 이 배관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노출로 배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집을 지을 때 이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주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건축공사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인지를 시켜드리는 편인데,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상가주택을 지어 드렸는데 세입자 댁에도 매립 배관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는 에어컨이 있는 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와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매립 배관을 해놓았는데 제가 마트나 있는 데서 에어컨을 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놓은 매립 배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였었습니다. 기사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에어컨 배관을 쓰지를 못하고 지금 다시 노출해서 배관을 연결해야 된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 배관을 설치를 했던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다시 하고 그분하고 다시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에어컨이 잘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 큰 대도시 같으면 그런 게 조금 더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있던 지역이 조금 도시가 작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였습니다. 저하고 같이 매립 배관을 했던 에어컨 사장님도 자기도 똑같이 다른 마트나 이런 데서 에어컨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다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금씩 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제가 매립 배관을 해놓고 그 건축주분도 에어컨을 이래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러 와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에어컨 배관은 매립되어 있지만 실외기나 그리고 본체에 연결할 때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도 일정한 길이만큼 노출되어 있고 집 내부로도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감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이 배관을 젖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파이프 배관이 꺾여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단 부분에는 안에 이 스프링 같은 배관을 일정 길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스프링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배관을 제껴도 꺾이지가 않아 가지고 꺾이는 걸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다 끼워 놨다 보니까 그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기사분이 그 스프링을 못 빼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 빼겠으니까 와서 빼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갑자기 그 하나 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설치하러 왔는데 그 배관 하나를 못 빼서 설치 못하고, 그 다음날 매립 배관을 했던 저희 사장님이 와서 그 스프링을 빼주고, 그 다음날 돼서 다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하루 만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3, 4일 그렇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작업자들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하고 살고 계신데, 에어컨을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틀었는데 가스가 조금 계속 에러가 나서 이제 에어컨 하시는 분이 몇 번 와서 점검을 했는데 원인을 잘 못 찾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배관의 한 중간에서 이제 가스가 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배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스가 셀 수도 있고, 저희가 마감을 하면서 잘못해서 이제 가스가 셀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벽체를 일부를 뜯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이었습니다. 한쪽 면을 따서 배관을 심어놓은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석고를 치면서 석고를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렇게 고정을 하면서 타카 핀으로 이제 못을 칩니다. 이제 그 못이 그럴 확률은 상당히 드문데, 그 못이 그 배관을 찔러 가지고 새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찾았으니까 그 동배관을 용접을 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 그 하나 처리하면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에어컨 사장님도 몇 번 와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에어컨 사장님이 가서 고치고, 그리고 저희 목수 사장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도배 사장님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도배 마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데,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겨서 좀 많이 제가 건축자한테도 죄송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배관에서는 배관이 손상이 갈까봐 좀 걱정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배관이 이제 외부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건식 코어라 그래가지고 파이가 한 50짜리 5cm 정도 되는 구멍을 많이 뚫게 되어 있는데, 이걸 뚫다 보면 똑같습니다. 에어컨도 저희 전기 전선을 끊는다든지 안 그러면 설비 배관을 걷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이 잘못해서 그 배관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어컨 배관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설치에 관련된 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립 배관을 다 해놨는데 세입자가 특이한 위치에 에어컨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어를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노출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벽을 뚫다가
배관을 건드렸다고. 배관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 설비사단님이 가서 안에 일정 부분은 깨내서 그 PVC를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다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에어컨 배관을 먼저 해놓으면 마감 짓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그런 구멍을 뚫으면서 내부 전선이나 배관을 건들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집을 지을 때 이 에어컨 관련해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할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